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의 이가은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밤입니다. 혹시 나들이 계획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단풍이 한창 절정이라고 하는데 단풍 나들이 떠나시기 전에 조금 더 마음 푹 놓고 떠나시라고 주식 훈민정음에서 더욱더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 단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부터 스피드 상담 코너에서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의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훈민정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 나오셨어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축하할 일이 참 많습니다. 먼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님의 생일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요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수요일에 지금 추천을 해주셨던 코리아 서킷가 오늘 급등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투자 나르샤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렸고 끝나고 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제 앞으로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공개방에서 드렸던 종목이 코리아 서킷이었고 그리고 화요일 날 오픈 채팅방에도 저희가 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좋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는 주식 훈민정음 끝까지 귀 쫑긋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오늘 시장 어떤 모습 보였는지 시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경계감이 커진 탓인데요. 2060선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 밀려났고요. 코스닥 지수도 0.4% 조정받으면서 64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수급이 조금 아쉬웠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1,000억 원대의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가 하락세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 오늘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 기관이 580억 원으로 이거래일제 팔자세 이어갔습니다. 많은 업종들이 역시나 힘을 내지 못한 가운데 코스닥 비금속 업종은 무려 2%대 강세를 연출했고요. 건설 업종도 호재성 소식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선 두산그룹주들이 좀 핫했습니다. 두산에서 인적 분할한 두산 퓨얼셀과 두산 솔루스가 재상장 첫날인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그 흐름을 장 막판까지 이어가면서 두산 퓨얼셀이 오늘 급등하며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퓨얼셀 29%대 급등세로 1,270원 기록했고요. 두산 솔루스 역시 29% 상한가 가까이 오르면서 5,51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조정받는 시장에서 건설주들도 일제히 오르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는 소식에 건설 관련 종목들 일제히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오늘 현대건설이 1%대, GS건설도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32,8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적을 발표한 쌍용차입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악화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고 11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오늘 4.84% 빠지며 2,655원에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매일 시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헬릭스미스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견에 이틀째 급락하던 상황에서 헬릭스미스 측이 골드만이 주장한 임상 성공 확률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반론을 펼치며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2.31% 반등하면서 84,3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태훈 전문가의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방송 후에도 나는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하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다들 사용하시죠? 오픈 채팅방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이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잠시 확인을 하고 돌아왔는데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흐름 확인해보고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 박사님 불러볼게요. 민 박사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네. 좀 조정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네. 상승장의 힘 남아있다고 봐도 좋을까요? 네, 제가 어제 염려도 했었는데요. 큰 염려는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어도 전일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린 게 계속 상승하는데 주후반 조정에 대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 조정은 당연한 거고 이틀 조정도 어떻게 당연하게 봐야 된다. 대신에 다음 주는 상승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 밀릴 경우에 주식을 사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왜 파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의 주 하락 요인은 중국 경기의 둔화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이유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겠죠. 당연히. 밀리는 건 당연시 되는 거지만 외부 변수에 따라서 지금 영향받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 심하지는 않거든요. 전 같으면 굉장히 심하게 받았었는데 그래서 상승장의 흐름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크게 염려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지수상으로는 조정 나올 만한 자리에서 조정이 나온 거죠. 그럼 다음은 반등장을 봐야 되는데 저는 시황이라고 얘기를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황을 지금 상황에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올라도 제한적이고 바닥은 찍은 거고 안에서 가두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럼 지수가 제한적이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럼 지수 대비 수익률이라면 분명히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앵커가 설명했듯이 대통령께서 건설주에 대해서 SOC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반등이 나오고 오늘 드론 관련 종목이 또 강하게 또 테마를 이루어서 오르고 며칠 전에 수소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전일은 그래핀 관련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고 자 지수는 재미없지만 종목은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수만 갈 땐 종목이 안 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약세장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수익률 게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을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장이 폭등할 것인가 폭락할 것인가. 폭락을 한다면 모두가 손해를 볼 것이고 폭등을 한다면 지수주만 갈 거니까 참 우리 개인도 수익 내기 힘드네. 근데 지수는 빠지지 않을 거고 올라도 제한적이지만 지수는 심하게 안 밀린다면 우린 그 안에서 수익률은 종목으로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수의 눈치는 보지만 그거 얼마 전처럼 심한 눈치는 보지 말자. 괜찮은 종목만 잡아준다면 시장은 수익률이 지수가 오를 때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 박사님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예. 네, 오늘 민 박사 민경무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시장은 상승장을 보일 거지만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가는 종목과 업종은 가잖아요. 어떤 종목과 업종이 갈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시장을 되짚어보고 오는 사이에 샵 4989번으로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태훈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덕산테코피아 19,500원에 35%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 업체로 이제 지난 8월 달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의 맥점은 이 자리 19,000원짜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이후 한번 저항을 받은 이후 돌파했고 그리고 이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가 19,000원이고 매수가가 19,500원이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차 목표가는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8,500원. 최근에 이제 OLED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웅진 싱크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 네, 이제 웅진 코웨이를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는데 매수가가 3,865원, 비중 30%, 매수가가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급등한 이후에 약간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잘 지켜주는 흐름,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등 시 매수가 3,650원까지 3,800원대까지 보기보다는 한 3,500원 정도 반등 시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시그네틱스입니다. 자, 시그네틱스 1,220원에 비중 1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11,750원에서 800원까지 반토막 난 이후에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15% 정도면 1,000원 이 자리 지금 박스권 바닥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1,000원 정도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시고 반등 시 1,200원 정도 1차 목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950원 짧게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대상입니다. 대상. 자, 음식료 업종이죠. 자, 34,000원 찍고 최근에 20,000원까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저점을 끌어올리고 지금 이제 이평선을 수렴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평선 수렴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가 21,250원의 비중 30%, 현재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기다리시면 25,000원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절가 2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자, 제이콘텐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오늘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입니다. 자, 57,0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34,000원, 32,500원, 지금 32,500원에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요, 기다리셨다가 40,000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 더 하시면 47,000원, 8,000원 정도 평단을 낮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등 시 이 자리 47,000원 정도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스페이드 상담 5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지금 상담이 연결이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 이후에도 스피드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코너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졌고 또 종목들을 살펴봤는지 키워드 스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스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미래 먹거리가 될 게임 산업, 그리고 업종은 게임 업종이고요. 종목은 NC소프트, 펄어비스, W게임즈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를 보니까 게임과 관련된 겁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가은 씨는 게임 좋아하세요? 제가 못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네. 자, 어쨌든 뭐 우리 인간은 게임을, 놀이를 좋아하는 그쵸?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옛날 조선시대 그 이전에서도 물론 어떤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 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게임은 계속해서 이어왔고 이제 지난 1980년대, 90년대는 우리가 흔히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팩을 집어넣어서
TV에 연결을 하고 조이스틱으로 하는 게임을 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PC 게임이라 그래서 PC방이 그때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발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바일 게임이 증가가 되기 시작을 했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휴대폰에 모바일 게임 하나 정도는 다 깔려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게임에 많은 인기가 얻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좀 상위권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우리 이제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크게 두 가지 K-팝 그리고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러한 이제 콘텐츠, 영화, 이제 방송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출액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정부의 정책입니다. 올해 6월 달이었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월 50만 원이던 이 이제 결제 한도를 이제 폐지를 하면서 게임 업체들에게는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아직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12시 넘어서 게임을 하지 못하는 바로 셧다운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게임의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었는데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 이후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바로 판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판호로 받아야 우리 기업들이 가서 게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게임 시장에서 판호가 열린다면 충분히 큰 매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술의 발전입니다. VR 그리고 AR 그리고 이제 5G 시대로 넘어가면서 콘솔 게임에서 PC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게임이 다양화됐듯이 VR이나 AR 그리고 5G가 가면서 게임의 컨텐츠는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게임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핫한 산업군이 아닌가 싶어요, 게임. 그런데 그 게임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네. 어떤 기업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게임은 사실 한 개의 게임만 잘 만들어도 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게임 관련된 종목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첫 번째 종목 NC소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게임 이제 워낙에 큰 흥행을 거두었고 지금은 이제 창원의 NC 다이노스라는 야구단까지 창단을 할 정도로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 보시면 이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인가 리니지 M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 게임인데 이 출시된 이후에 최근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에서 항상 변함없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리니지2 모바일 버전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리니지2 모바일 버전이 지금 벌써 사전 예약자 수만 500만을 지금 돌파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리니지2M 어떻게 보면 리니지는 흥행 수표다. 흥행의 보증 수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NC소프트 차트를 상당히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도 이후 2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최근 55만 원을 찍었습니다. 무려 몇 배? 25배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 바로 이 NC소프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게임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도 꾸준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121선을 깬 때는 딱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121선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이제 하반기 이제 올해 연말 리니지
2M이 모바일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 한 50만 원에 가까워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깨알모 정말 게임이라고는 1도 모르는 제가 리니지를 알거든요. 그 리니지를 만든 회사입니다. NC소프트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도 제가 알지 궁금해집니다. 이 기업은 조금 게임을 모를까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개발하는 온라인 업체입니다. 자, 특히 검은 사막의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이 나오면서 일본 시장에서 지난 3분기에 1위를 기록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이 역시 올해 연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역시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리니지 2M만큼은 아니지만 그 절반 이상의 사전 예약자는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북미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이 출시되면 역시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 흥행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짜리 17만 원, 17만 5천 원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를 해주던 그러한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승 이후 다시 한번 이제 20만 원 전후로 횡보하다가 어제 오늘 좀 파동이 나오는 모습인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급격히 상승한 이후 2018년도에는 무려 4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50%나 증가가 되면서 매출액을 이제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기업이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역시 올해 상반기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한 흥행, 이에 대한 광고비가 많이 지출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하반기 모바일 게임 출시되면서 동시에 실적도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면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하루도 안 빼고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1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가 되고 있는 만큼 수급도 안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까지는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해보시라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 전고점 23만 원 정도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흥행하고 있는 검은 사막, 이 게임을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펄어비스 두 번째 기업으로 챙겨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게임 업종 어떤 데 걸까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오늘의 키워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인간은 게임을 좋아하는, 놀이를 좋아하는 동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게 내기. 그쵸, 예,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W게임즈는 카지노, 소셜 카지노 게임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자, SNS 플랫폼을 기반한 소셜 카지노를 개발한 기업이고 특히 이러한 게임 업체들의 전통적인 성수기는 4분기입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춥기 때문에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에서 이제 이런 정적인 게임을 많이 즐겨하는 상황인데 자, 내년에 이 W게임즈의 자회사가 지금 상장될 예정입니다. D8 게임즈라는 기업인데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자회사가 상장이 될 때는 지분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의 흐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016년 1,500억에서 지난 2017년 3,000억 2배의 성장을 기록을 했고 지난해에도 60%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18년 이 이제 카지노 게임이 오픈이 되면서 이러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상반기 역시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 영업이익은 거의 30%까지 증가가 됐고 당기순이익이 56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0%가 증가가 됐는데 자, 이거를 올해 연말까지 보면 1,000억은 무난히 넘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769억,
1조 원이 채 안 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게임 업종에서는 PER을 좀 많이 15배에서 20배까지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배라고 한다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졌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몇 년 동안 요 52,000원, 3,000원 구간에서 여러 번의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뭐 화랑세,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 W게임주도 흥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입니다. W게임즈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키워드 스탁에서는 게임 업종 내에서 NC소프트, 펄어비스, 그리고 W게임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주식 훈민정음과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카카오톡에서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직후 오후 11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이 진행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 스타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문자 상담을 주셨어요.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CNG 하이테크 매수가 8,200원 말씀하셨고 비중 2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장대 양봉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어제 그저께 제가 교육해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 8,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 전고점 9,200원 정도, 손절가는 짧게 8,800원, 익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800원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원풍물산입니다. 자, 원풍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뭐 나스닥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딱 100% 정도의 파동이 나온 모습인데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 현재 5,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매수가가 5,700원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자, 손절가 4,700원, 4,600원 정도 잡으시고 반등 시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MS 오토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 120일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고점 6,500원을 찍고 조정받았다가 4,500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고, 매수가가 6,450원이면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지만 1차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자, 요 21선 5,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YBM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YBM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YBM넷은 이제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최근에 이제 교육을 개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동이 한번 나왔고, 또 뭐 정치 테마주로도 엮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동이 한번 나오고 조정받고 또 파동이 나오고 조정받는 상황인데, 자,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장대 양봉의 지금 절반 정도는 이탈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점차 죽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 4,400원대면 뭐 매수가 근처니까 반등 시 이 자리 4,900원 정도, 4,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11선이 이탈되는 4,1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FT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역시 바닥에서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절반 정도 무너뜨렸습니다만 바로 확대를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 무너뜨렸습니다만 빠른 반등을 통해서 다시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조금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50원 손절 잡으시고 전고점 이제 쌍봉 부분인 3,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태훈 전문가와 빠르고 정확한 스피드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상담이 진행되지 않으셨어도 방송 직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클릭하시면 무료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도 계속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즘 또 핫한 코너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나오는 코너인데요. 앞으로 관심주 어디에 둬야 할지 관심주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내일의 공략주 또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좀 부담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아주 좋은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아주 좋은 종목들로만 꼽아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INC입니다. IN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에너지 그리고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스마트 에너지 부분에서는 원격 지침 그리고 IoT 솔루션 부분에서는 이제 와이파이 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스마트 에너지 쪽을 보시면 한전 그리고 이제 민수라고 하는 민간 건설 부분에 지능형 원격 인프라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한전을 통해서 1,000만 호에 약 1,000만 호 정도의 이 AMI가 제공이 돼 있는 상황인데 향후 2,950만 정도의 추가적인 지능형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 이걸 구축이 되면 예전에는 이 검침원 분들이 집으로 와서 얼마나 사용을 했나, 전기를 얼마나 사용을 했나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서버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몇 호에 얼마나 사용했나를 다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물 인터넷 사업 쪽에서는 와이파이 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TV 그리고 정수기 그리고 밥솥, 가스레인지 모든 전자제품에 와이파이 칩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요 관련된 이제 영상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NC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와이파이 칩을 공급을 받는 기업입니다. 자, 보시면 정수기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 보시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냉장고, 밥솥, 하물며 비데라든지 이런 모든 가전제품에 와이파이 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내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6.3개 정도의 사물 인터넷 와이파이를 보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G로 인해서 전 세계 250억 개에 달하는 이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역시 앞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유수 가전 업체에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C 마찬가지 2016년, 17년, 18년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와이파이 칩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지난해 1년의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다. 328억, 전년 동기 대비 80%를 기록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지난 3년 2017년 69억보다 더 많은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기록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올해 96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 연말까지 해서 약 한 200억 정도 매출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00억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00억에 시가총액이 800억. 그러면 4배 정도밖에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파른 실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연초부터 이 사물인터넷 관련된 와이파이 칩 부각이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뭐 3배 가까이 2배 이상 올랐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역시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7월 말 8월 초 시장의 영향으로 6,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이제 다시 이제 캔들이 모이면서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어제 교육해드린 내용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도치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매수가는 이 장대 양봉 이제 나오기 전 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전고점 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6,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4,500원 박스권 하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지로 INC 주셨어요. 매수가 한 5,000원 이하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미국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시즌 첫 주를 마무리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약한 소매 판매 지수가 다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또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미국 뉴욕 증시 움직일 테니까요. 조금 더 유익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관심주 두 번째 거는 어떤 건지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이제 또 OLED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LCD 그리고 OLED 패널 그리고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자, 최근에 LCD에서 OLED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중국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OLED 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출 그리고 중국의 매출이 50대 50인 만큼 지금 뭐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에만 특허를 무려 16개나 취득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의 파워로직스 지난해부터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파워로직스가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로직스의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또 파워로직스 자회사의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화면에 자,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역시 실적 보시면 지난해 9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6,600억 원, 2017년에서 1,700억에서 9천억까지 뛰었던 거는 자회사 파워로직스의 매출이 반영이 됐기 때문이고 자, 별도로 보시면은 자, 1,500억, 1,500억, 1,900억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당기순이익 한 500억 정도 기록을 한다 그러면 역시 뭐 PER이 3배도 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최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완만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121선 위에서 점차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이평선이 수렴되는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지만 근데 최근의 흐름 그리고 수급 업황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본격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8,97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자, 요 자리 8,8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11,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잠시만 요 자리. 네. 7,8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두 종목 INC와 탑 엔지니어링 모두 굉장히 실적이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실질적으로 특허나 납품 기업들처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나 이태훈 전문가가 다 풀어드리는 투자 꿀팁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자 나르샤 시작할게요. 네, 투자 팁들 챙겨드리고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헐헐 날아오르다라는 나르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주가 모두 헐헐 나르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나르샤 시간에는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급등 이후 급락세는 기회.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예. 자, 급등 이후 급락했을 때 무조건 수익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근데 무조건 수익이 나기보다는 수익이 날 조건이 마련이 됐을 때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확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대 양봉 이후 횡보하는 흐름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점차 감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대 양봉일 때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대량 거래량의 기준이란 거는 없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량 대비 많이 터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종목들을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거래량, 그중에서도 유통 물량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마니커 FN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차트 위에 보시면 여기에 주식수라고 나옵니다. 이 기업의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에서 이 자본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주식수 1037만 8천 주가 이 기업의 총 주식수입니다. 그중에 보시면 이 대주주라든지 특히 관계자들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팜스토리 74.2%라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외의 물량, 즉 26.8% 정도가 25.8% 정도가 유통 물량이 되겠고 친절하게 차트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통 비율 25.8%.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 1000만 주 중에 250만 주 정도 유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250만 주 이외에는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된다. 그러면 250만 주 대비해서 절반 정도, 즉 125만 주 정도만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충분한 힘이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6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무려 900만 주, 그 이튿날 990만 주. 지금 뭐 유통 주식수를 떠나서 상장돼 있는 주식수만큼의 거래량이 터질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8%, 한때 22%까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음봉이 나온다고 무조건 기회다 이게 아니고 역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느냐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래량으로 이러한 장대 음봉 20% 가까운 하락을 맞았다. 이럴 경우에는 아직 이 수급이 이탈을 안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이튿날에 보시면 28%짜리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C 바이오입니다. CTC 바이오도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날 988만 6천 주, 역시 주식수, 상장돼 있는 주식수 1,900만 주, 그중에 유통 비율이 83%입니다. 그러면 8216, 1,600만 주, 그중에 절반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고 22%대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튿날 개파락한 이후 1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17%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즉 하락을 하긴 했지만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그 주가를 미는 힘은
상당히 미미했다. 즉 상승의 추세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보시면 다시 장중 15%대까지 강한 상승의 흐름들이 이렇게 또 나와줍니다.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역시 상한가 그 다음날도 윗골이 길지 않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날은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 날 거래량이 무려 5,700만 주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상장된 주식수 마찬가지 8,600만 주, 유통 비율이 50%입니다. 그러면 4,300만 주, 절반 정도니까 4,300만 주, 유통 주식수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대 음봉, 장중 1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3%밖에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즉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 터지면서 이러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자, 상승할 때 밀었던 힘 대비해서 주가는 하락했지만 미는 힘은 약했다. 그러면 아직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 라는 문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튿날 보시면 17%대 강한 장대 양봉이 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기법들을 알고만 계시면 급등 이후 급락이 나왔을 때 또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우PNC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 날 장대 양봉 14%대 나온 이후 그 이튿날 5% 절반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역시 37%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왔고 그 이튿날 다시 제자리까지 되돌리는 5% 정도의 파동, 그리고 그 이튿날은 시초가가 무려 18%까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응용해서 본다고 하면 제가 어제 팁을 하나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서현전자입니다. 서현전자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서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러한 캔들이 2개 나오면은 2개를 하나로 보셔도 된다. 그러면 이 캔들은 다시 얘기하면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대 양봉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어제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튿날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거래량 거의 46% 많이 터지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는 거래량이 1,490만 주, 1,5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조정, 그 이튿날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음봉 2개를 하나로 응용을 해서 엮는 겁니다. 장대 음봉.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튿날은 9%대 파동, 그 이튿날은 또 7%대 파동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보시면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거를 다시 거래량을 살펴보시고 전일 터진 거래량이 유통 물량의 절반 이상이 되는지,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정확히 33%가 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33%,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 터졌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지금 3종목 정도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 방송 끝난 직후 공개 방송 통해서 이 3종목을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하나는 그래픽 관련주고, 하나는 게임 관련주,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점상한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분석할 때는 항상 거래량 체크하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의 주식 훈민정음,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학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각에도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